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신종우 교수님의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발전의 아주 중요한 4단계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생성 AI에서 시작해서 딥싱크, 에이전트, 그리고 저 너머의 초지능까지. 이 복잡한 AI의 여정을 좀 명확하게 따라가 보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단계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는 게, 단순히 뭐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AI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 또 뭐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교수님 노트가 각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역시 생성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야겠죠? 뭐 GPT나 미드저니 같은 거 요즘 정말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많이 쓰죠.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능력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렇죠. 교수님 노트에서는 이 생성 AI가 컨텐츠 제작의 문턱을 낮추는 뭐랄까 민주화를 이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스케일링 법칙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점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정확해요. 그게 핵심은 생성 능력 자체지 이게 진짜로 뭔가 이해하고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이해는 아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아닌 정보, 이걸 환각이라고 부르죠. 네, 할루시네이션. 네,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학습 데이터에 있던 어떤 편견 같은 걸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편견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 노트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분들이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성 AI 쓰시면서 이게 왜 이러지? 했던 경험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이해로 나아가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딥싱크 인공지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성 AI가 뭘 만들까? 이걸 고민한다면 딥싱크는 아니 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데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AI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단순 정보 검색이나 패턴 매칭을 넘어서서요, 복잡한 문제의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같은 걸 추론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목표로 하는 거죠. 아하, 인과관계 추론? 네. 그래서 요즘 연구되는 것 중에 뭐 신경망의 패턴 인식 능력하고 기호 논리의 추론 능력을 합치려는 그런 뉴로 심볼릭 AI 연구 같은 거? 네네. 그리고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좀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하죠.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큰 과제는 이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어렵겠네요. 네, 이게 해결되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잡한 질문을 던졌는데 AI가 그냥 그럴듯한 답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그런 순간이요. 와,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는 능력까지 갖춘 AI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단계, 에이전트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주변 환경을 이렇게 딱 인지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행동해서 그걸 달성하는 시스템, 뭐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알파고처럼 스스로 막 전략 짜는 게임 AI,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 AI는 기본적으로 센서로 세상을 보고 내부적으로는 딥싱크 능력 같은 걸로 판단하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같은 걸로 실제 행동을 하는 거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네, 여기에 생성 능력까지 통합되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교수님 노트에서는 2단계에서 현실 세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네, 얘가 스스로 행동하는데 그게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잘 협력하고 공존할 건지, 이런 게 아주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AI가 이제 여러분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조수가 되는 셈이니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조수. 흥미롭네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넘어선 어쩌면 궁극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지능. 네,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거의 모든 면에서 뭐 과학적 창의성이든 지혜든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아직은 가설 속의 존재죠. 네, 아직은 가설이죠. AGI, 아까 말씀하신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이라면 이건 인간을 초월하는 개념인 거고요. 스스로 막 더 똑똑해지는 재규적 자기 개선을 통해서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이점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고, 맞습니다. 이 초지능은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져요. 기회이자 위협. 네. 뭐 질병 정복이라든지 빈곤 해결 같은 인류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만약 그 초지능의 목표가 우리 인류의 가치와 어긋나거나 혹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 정말 실존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통제불능의 위험. 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정렬 문제, 그리고 제어 문제입니다. 교수님 노트에서도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가치가 뭔지,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AI 안전이나 윤리에 대한 논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신종우 교수님의 노트를 따라서 AI 발전의 4단계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생성하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네. 잊지 않고 또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좀 더 주체적으로 고민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생성 AI가 미래의 딥싱크나 에이전트 AI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연결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책임감 있는 고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요, 충분한 딥싱크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 AI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AI에게 여러분의 일 중에서 딱 하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어떤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를 한번 맡겨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원칙을 정한다면 그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